네, 오늘은 추경 편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재상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위로의 말씀과 힘내시라는 말씀도 함께 올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을 겪고 계신 도민들의 쾌유를 빕니다. 도민들을 지키기 위해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밤을 새며 애를 쓰고 계신 의료진들, 약사님들, 방역 관계자들, 밤새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신 생산자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마스크 생산에 나서주신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 피해도 피해지만 간접적 피해, 경제적 피해 또한 말할 수 없이 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광범위하고도 장기간의 피해를 겪고 계신 경제인들, 상공인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에서는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이겨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을 동원해 긴급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긴급 추경의 총액은 1,670억 원입니다. 편성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두 번째는 융자 확대, 세 번째는 관광 촉진,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활안정 지원금은 도민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분에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총액은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 소상공인 7만 8천 명, 실업급여 수급자 2만 7천 명, 청년 구직자 4천 명, 경력 단절 여성 4천 명, 장애인, 학부모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융자 확대 정책은 융자 총액을 늘리는 것, 그리고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 이 3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융자 총액의 확대는 지금 75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의 확대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로 한정돼 있던 것을 8등급에서 10등급까지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1년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자가 낮은 자금으로 대환, 그러니까 갈아 끼우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관광기업들에 대해서는 100억 원을 조성해서 2차 보전을 포함하는 금융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이 지금 한 달씩 걸리던 것을 2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신용보증기금에 은행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10분을 단기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채용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 촉진 정책입니다. 호텔, 콘도, 숙박, 민박들을 국내 1위의 숙박 앱인 야놀자와 협력해서 50% 빅세일 할인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숙박시설들을 모두 네트워크화하고 운영을 고도화해서 그동안 강원 관광의 어려움이었던 월화수목 평일 입시를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과도 클린 강원 캠페인과 특별 할인 행사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100억 원을 비롯해서 모두 1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300억 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돈은 채워 넣어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내부 거래로 간주해서 부채로 잡히지는 않는 돈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의 예산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기체, 즉 밖으로부터 빚을 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올림픽 이후에 거의 빚을 갚아가는 상태였었습니다. 현재의 부채는 2,041억 원입니다. 2022년까지 빚을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를 잠시 미루고 경제 활성화에 우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절차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열리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시군, 강원신보와 여러 금융기관들, 경제인연합회, 관광협회, 숙박협회, 민박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의 추경 편성이 부족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떨쳐버리고 힘찬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인철 강원경제연합회 회장님, 천세복 강원관광협회 회장님, 그리고 경기정 강원신보 이사장님 오셨는데 말씀을 한마디씩 말씀을 모셔서 듣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회장님. 네,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경기단체연합회 회장 오인철입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시는 걸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점점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우리 코로나 사태에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지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사님께서 1,20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을 세우신 데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어서 아마 지금 저의 생각은 아마 6, 7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200억이라는 예산은 세웠지만 1차, 2차, 3차 추경이라도 세워서 우리 코로나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언론에서도 많은 코로나에 확산을 돼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도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힘내게끔 우리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민간군이 합심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온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소비 촉진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원도민이 힘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사장님 앞에 단상에 같이 하셔서 말씀하시죠. 예. 이사장님도 같이 천세복 강원도 관광협회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관광협회 회장 천세복입니다. 먼저 아까 서두에 지사님께서 관광사업체 특별 100억 원을 추경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모든 산업과 지역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없는 우리 강원도는 주 전력 산업인 관광산업이 막연한 불안감과 관광객 감소와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상권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어하는 코로나19 확산이 더 이상 진정되지 않고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 18개 시군이 철저한 방향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 관광사업체와 호텔, 숙박업, 음식업에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방문객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할인된 가격과 철저한 방향 및 소득을 통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 머무시는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다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관광 1번지 강원도를 방문하시는데 관광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강원도 관광협회는 강원도와 강원도 33개 경제단체와 18개 시군 회원사와 상생 협력하여 모든 힘을 모아 강원 관광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중앙회와 협조 공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허함과 우울감에서 벗어나 강원도의 청정한 지역을 방문하여 자연을 접하고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도 부각시켜 관광인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사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인재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되어 코로나19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이 조속한 회복을 위해 강원 관광이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에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고 청정 강원 관광을 널리 알려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언론사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정 강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십니다. 네, 강원 신용보증재단 경기정 이사장입니다. 아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저희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보증 심사 기간이 거의 이제 한 달 이상 지금 소요돼서 자금이 이제 필요시에 적기에 지원을 못해서 저희도 이제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에 접수되는 분량이 한 700~8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평상시에 재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직원들이 좀 야근하고 이러면 평상시에 한 200건 정도 소화하는데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좀 무리해서 한 300~400건씩 지금 취급하고 있어서 사실 40~50%가 계속 지금 누적적으로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극단의 대처를 한다 그래서 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23일 날 금융기관 출신들에서 10명을 지금 기간제로 6개월 채용을 해갖고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보증 상담 업무를 지금 원스톱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직접 재단에 안 오고 은행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는 은행의 협조를 금융기관 협조를 위해서 전적으로 지금 금융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서류를 접수해서 저희는 그 상담 업무 시간을 최소화해서 후손 업무에 지금 집중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빠른 내 그래서 지금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번 주에 한 마무리되면 한 3주 정도 여기 나온 대로 요번 달 말 정도면 한 2주 정도에 하여간 정상화 시키도록 저희 직원들도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좀 믿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저희가 하여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수혁 기자님. 네, 지금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담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정부가 먼저 시작했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네. 강원도가 이거 시행하게 되면 방역지자체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개념인 거죠,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거. 저희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지급해 드리는 돈으로 기본소득의 성격을 약간은 가지고 있지만 또 엄밀하게 보면 좀 다른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지역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금액일 텐데. 네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걸 이제 원래는 그런 기본소득이 그런 개념으로 돼 있죠. 네. 기본소득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조례도 지금 긴급 생활 지원금 이렇게 썼습니다. 네. 명칭을 달라서 기본 개념 비슷하다. 네, 그거는 이제 언론이 여러분들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네네네.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잘 못 들어서 그런 건지 네네. 이걸 어떤 1,200원이라는 돈을 이제 추경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신다는 건지 뭐 빚을 낸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근데 우리 내부에 있는 돈을 옮겨서 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네. 다른 사업들을 좀 이렇게 구성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새로 빚을 내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닌 거고 아니 순전히 전부 전액 도입니다. 네, 전액 도입니다. 네. 네, 다음 네. 차기태 기자. 예. 그 생활지원금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지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1회입니다. 네.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서 네네. 전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청년 지원으로 넣었다 가는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갖고 다시 된다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도에서 우선 먼저 시행을 하고요. 아마 시군에서도 시장 군수들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네. 잘 이렇게 해주고 네네. 그 후속과 필요한 지원은 다 시군에서 네. 나름대로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습니다.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도의 1년 예산이 7조 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지원금이 1,200억 정도니까 예산 구조 조정을 조금 지혜롭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어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조 조정한다고 할 때 이걸 하는 대신에 그 줄이는 사업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그걸 지금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우리 강원도에서만 갖고 있는 예산 항목이 15,000개쯤 됩니다. 뭐 무수히 많은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를 들어 도지사가 바뀔 때 생긴 거, 장관 바뀔 때마다 생긴 거, 또 국장 바뀔 때마다 생긴 거, 뭐 이런 것들 정권 바뀔 때마다 생긴 거 이런 것들을 있는데 다들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못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해서 좀 예산 효율이 낮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걸 전부 정비해서 여기다가 단일화해서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비용 줄이기에 따라서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하는 사실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네. 이렇게 대구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하기를 청사 짓는 거 네네. 그 자금을 일부 갖다 쓰겠다. 네네. 획기적인 안을 내는데 이렇게 확 덩어리 큰 거 네네. 중에 뭐 이렇게 확 줄이거나 할 사업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그 덩어리 큰 것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너무 자잘하게 많이 한없이 늘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네네. 그 정부에서 발표한 추경 예산 보면은 네. 그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 사항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도 거기에 들어 있으시죠? 지금 어디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 그 지금 코로나 방역에 관한 비용도 들어 있고 임대료 낮추기는 착한 임대료 낮추기 캠페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도에서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지원 기자. 네, 지원 기자. 관광경기 조기 활성화. 네네. 결국 그 야놀자 쪽에다 얘기해서 우리 강원도에 30% 특보를 주고 각 업체가 10에서 20에서 4, 50% 정도 할인을 받겠다. 네네. 받겠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 야놀자와 연관된 그 강원도의 숙박업체가 몇 군데나 여기에 동참하는 업체가 얼마나 될 건지 좀 예상이 가능한지 아니요. 그리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아무래도 지금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폐쇄하고 네네. 벚꽃 축제 같은 것도 취소되고 있는데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는데 네. 이제 관광을 좀 많이 와달라는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광 자체를 안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가족 관광이라든지 연인 관광이라든지 친구들끼리라든지 소규모로 문화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녀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오히려 대도시에 이렇게 밀집해서 계시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청정 지역으로 와 주시는 게 더 나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단체 관광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지금 전체 시장의 한 60%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몇 퍼센트 가입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리포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관광, 가족 관광 같은 거를 좀 더 활발히 좀 다녔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네, 허주임 기자. 신용보증금 사장님. 네. 지금 그 세상님 이쪽으로 가시죠.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대출금을 언제 손에 쥐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나 이번 주까지는 해도 지금 접수했을 때 지금 접수가 되면 언제쯤 받을 수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오늘 발표하신 대책을 정부를 썼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에 16개 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각 동일하게 어떤 이제 그 지연된 업무가 좀 발생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하루에 그 접수량 대비 처리 사실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까 정상적이면 계속 이게 좀 누적적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로 아까 우리 그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증심사 창구를 내일 전적으로 은행으로 이제 금융기관에 협조를 지금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 상담 업무를 최소 안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위탁 업무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기관에서 서류 같은 걸 다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 서류 접수된 걸 저희한테 이제 마감해서 저희한테 주면은 그거는 저희는 이제 후손으로 해서 사실 이게 상담 업무보다 후손 업무가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립니다. 지금 업무 보면은 이제 뭐 품위서 쓴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실사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하여간 현장 실사도 뭐 제가 이사장 종결이라서 전적으로 다 지금 실시 안 하는 걸로 해서 하여간 신속을 위해서 어떤 그런 조치도 했고요. 그다음에 서류 간소화 이런 부분도 최대한 나름대로 간소해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인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강원 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지금 인력 지원을 비즈니스 지원단에서도 지금 받아가지고 같이 지금 협조해서 지금 지원 인력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을 더 금융기관 전문으로 해서 근데 오늘 어제 마감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원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원을 선발을 해서 10명 정도를 좀 이쪽에 좀 유경험이 있는 금융 쪽에 있는 걸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 후선 업무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업무 하고 그러면은 지금 정상적이면 사실 일주일입니다. 옛날 과거 같으면.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뭐 쉽진 않고요. 이게 한 2주 정도는 뭐 이렇게 충분히 저희가 이제 좀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한 접수일로부터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자금 지원을 받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에서 한 2주로 좀 줄어든다고 느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10명 안에 더 채워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요. 이게 무조건 채용한다 그래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인력도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적기에 이제 좀 쓸 수 있는 인력도 있고 무조건 많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10명을 지금 6개월 기간으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좀 운용을 해보고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화 된다든가 아니면 업무 부하가 기대 이하로 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또 더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인원을 증원을 할 계획까지도 지금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엄기숙 기자. 기자님께 질문을 주시고요. 지금 일단 40만 원씩 그 생활안정지급 지원금 대상이 한 30만 명 정도면 도민 한 5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는 몇 프로인지 이게 형평성 논란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네네. 부분에 따라서 혹은 소득이나 이런 관계가 클리어하게 드러나는 분들이야 뭐 괜찮겠지만 네네네. 작은 분들은 왜 저분은 받고 나는 못 받는가 대한 네네네. 이런 것도 선별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우선 뭐 저희들이 뭐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액수를 왜 40만 원으로 했느냐, 이것도 소득 역진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역진이 일어나지 않는 액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으로 이제 한정하게 된 것도 아까 그 한결에 박 기자님도 질문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이제 기본소득은 다 주는 겁니다. 고소득자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드리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도 그렇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취약계층으로 이제 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실업자를 어떻게 다 찾을 것이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부기관 전체와도 조율이 돼야 되고 시군과도 조율이 돼서 아주 엄정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더 좀 말씀드릴 수가 있으십니까? 네. 선정 작업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정책 특권님도 네, 경제진흥국장 노명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10개 분야의 취약계층한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외된 부분이 기초수급자는 제외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동수당, 그 청년 수당 지급 대상자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정규직들은 여기서 제외가 됐는데, 비정규직은 그 실업급여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차상위 계층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같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엄기숙 기자님 말씀한 소상공인 지원은 우리가 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7만 8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이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그 지원 대상을 좀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매출 기준으로 해서 7만 8천 명을 갖다가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그 매출 기준을 갖다 좀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작을수록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매출이 연매출이 작을수록 준다. 그래서 그렇죠. 매출이 연매출 기준인데 매출액 일정 기준 이하가 됐을 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7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예산적이 우리가 지금 1,200억을 이제 조정을 좀 해서 이게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러면은 뭐 8천만 원 할 수도 있고, 어째 7천만 원에서 1억 미만에 꼭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한 9천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좀 검토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천만 원 연매출 이하가 강원도의 소상공인이 7만 8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다.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름대로 조사를 거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정 기준에 해당되는 그러한 리스트가 있는 명단이고요.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러한 대상자들이 전부 다 법정 기준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다 리스트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네, 여기 포함되지 않은 공급 생활자 가운데서 뭐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예, 같은 경우는 택시 그 말씀은 이제 택시 운전기사는 소상공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정한 매출이 그게 일정한 기준 이하가 되면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경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각지대가 일부 그런 불만이나 그럴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당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수당을 지급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살펴봐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원
지원에 대한 뭐 기본적인 원칙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가져올지는 뭐 예를 들어 부정유 연금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된 이후에 실제로 시장에 풀린 돈이 그 중에 뭐 9%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사실 기대감 대비 사실 논란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재원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하실 건지 장기 계획이 같이 있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원을 되면은 주로 취약계층,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한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70% 정도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밖으로 외지에 나가서 소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0억을 갖다가 이제 그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전문가에 의해서 연구 분석을 했더니 한 5천억, 4,700억 가까이까지 이 지역 경제 그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혹시 다른 곳은 뭐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네,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상품권이 분량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운송하고 배분하고 보관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뭐 도난이나 분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제 현금 지급을 이제 병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군에 현금을 지원을 해서 시군 판단에 따라서 상품권, 지역 도 상품권도 있고 시군 상품권도 있는데 시군 판단에 따라서 상품권도 병행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겁니다. 퍼센트는 뭐 정하진 않았는데 한 5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상품권과 시군 상품권 그건 그것도 이제 그 시군에서도 지역 사랑 상품권이 있고 도 상품권이 있는데 상품권을 구입할 때도 도 상품권하고 지역 상품권을 갖다가 뭐 같은 비율로 한다든지 또 상품권이 없는 시군 5개 시군이 있는데 이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한 50% 정도는 좀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에 네. 채무제로가 다시 뒤집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채무를 내셔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고 올해 경기 침체, 장기 침체로 간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 강원도 살림살이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상한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 채무가 2,041억 원입니다. 작년 말 기준.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아주 우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민들께 2022년까지 채무를 제로로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상황이니만큼 부채를 좀 갖고 가는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좀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네. 네네. 올해 강원도에서 이제 그 농민수당 이제 시행한다고 하면서 700억 정도 이제 네네. 새로 재정 수요가 가지고. 네네. 네. 양육 기본수당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로 인한 재정 수요가 또 생기고 네네. 그리고 또 재정 수요가 생기고 하면 요 2차 추경인데 이걸로 또 지금 게다가 네네. 지금 이 경기 상황이 이렇게 기대만큼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네. 쉽사리 회복되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요거 2차 추경, 이게 추경인데 2차 추경, 3차 추경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직은 뭐 얘기할 단계가 아니죠. 우선 뭐 긴급 추경을 이번에 하고요. 그 본래 예상하고 있는 추경이 5월 달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 다시 이런 조치를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되 저희들이 뭐 이것 때문에 큰 부채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0가지로 돼 있던 이런 예산들을 더 효율적이고 또 도민들의 와닿기 좋게 그래서 그동안은 몇 단계를 거쳐서 도민들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달이 그중 안에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의 한 가지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도달하는 예산들을
양육수당 같은 게 굉장히 효과가 높은 걸로 지금 판단을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들을 늘려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달에 추경은 따로 별도 이전을 하는 거고 이거는 비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철천 의원. 네. 지금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네네. 어쨌든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거에 대해서 네네. 좀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캠페인 말고 네네. 다른 대책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심리적인 위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위축에서 벗어나셔서 소규모 여행, 소규모 소비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조치이고 나머지 추경안을 보시면 나머지 여러 가지 안들이 산불 예방 예산도 좀 들어가 있고요. 일자리와 같이 진행하는 산불 예방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좀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혹시라도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네네. 코로나가 뭐 발생하거나 네네. 확산 우려도 물론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경제 활성화 대책과 동시에 네네. 관련한 보건 정책과 같이 가는 건지 혹시 관련한 대책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클린 강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24일 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 시설과 장비, 방역 소독약 같은 거를 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국장님 와서 잠깐 설명 좀. 네, 문화관광 체육국장 정일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내에 그 숙박업, 외식업체들이 한 36,000개소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조트 이런 것들은 한 15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펜션, 또 호텔, 또 모텔 다 포함해서 외식업체 포함해서 저희가 한 2달 정도 이제 지원을 해서 저희는 손소독제하고 손세정제 또 방역 그 물품들을 다 지원할 겁니다. 일부는 이제 개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극히 이제 일부만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대대적인 이제 강원 클린 이제 숍 그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18개 시군에 다 참여를 해서 대대적인 그 방역 활동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널리 좀 알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도로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활동과 함께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한 22개 정도의 예능 프로그램을 다 유치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 이제 여러 그 관광지도 알리고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준 기자. 네. 그 도내 관광업체나 이런 피해 현황 같은 것도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가 뭐 다 해보지는 않고 이제 일부 표본 조사는 해봤는데 보통 회장님 말씀하시는. 네, 지금 제가 점검한 상태로는 지금 10일까지는 거의 콘도나 호텔이 주중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이제 거의 한 30% 정도로 지금 고객이 온다 하고요. 10일 이후로는 좀 상황이 낮아가지고 한 40%. 그다음에 여행사 같은 데는 완전히 휴직 신고하는 데가 많고 전세 버스는 지금 한 30%가 지금 18개 시군에서 휴직 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협회에서도 지금 아까 서두에 지사님들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강 청정이라는 걸 널리 알려가지고 중앙회하고 힐링을 개인들, 워킹 손님들, 개별 관광객들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하고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여행사나 뭐 이런 전세버스 이런 쪽으로 휴원이나 폐업률 같은 거. 네, 지금 전세버스는 강원도를 이제 아침에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전세버스는 거의 한 30%가 지금 남발돼가지고 휴직 신고를 했고요. 여행사는 이제 여행사는 또 한 30%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숙박은 지금 현재 10일 이후로는 좀 낮아지는 것 같다고 인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업으로 봐야죠.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예, JTBC입니다. 네. 그 지사님께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오늘 이 브리핑 자리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시는 자리다 보니까 네,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추경도 세우시고 또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대책들을 말씀해 주시는 자리인데 네, 네.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뭐 질문이 비슷한 점이 있었지만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방역당국 쪽에서는 계속 2, 3주 정도를 계속 얘기를 네, 하고 네, 있고요. 네, 뭐 네. 대구에서 3.8 운동 같은 것도 네, 네, 했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3월 한 달이라는 이 시간이 네, 네. 경제 활성화의 어떤 뒤집도를 마련하는 데도 중요하겠지만 네, 네. 또 남아있는 어떤 발생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그러시고, 마지막 네. 골든타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방역당국에서 네.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네, 네. 사실은 굉장히 조금 다른 웃음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그거에 대해서 뭐 단순히 방역 강화하겠다, 뭐 네, 항생제제 같은 거 많이 비치하겠다라는 정도로 네. 그런 우려를 말끔하게 불식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네, 네. 혹시 좀 추가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우선 저희들이 오늘 이 발표를 드리지만 이게 내일부터 뭐 즉각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약 지금부터 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해서 예를 들어 아까 숙박 50% 할인하는 행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방역을 쭉 24일부터 한 일주일 한 후에 그때 시간을 타이밍을 정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정부 정책 전체 정책하고 엇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타이밍과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 연합뉴스 TV 이상입니다. 네, 네. 약간 좀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네, 네. 그 숙박업소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당연히 희소식이긴 하지만 네, 네. 지금 SNS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네. 특히 주로 동해안에 사시는 그 일반 시민들이 네, 네. 코로나를 피해서 동해안을 온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반감도 있고 부담감도 네, 갖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이중적인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죠. 한편으로는 공포감도 갖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저희들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호소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JTBC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걸 발표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즉각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의회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보고 어제 통계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대개 4월 중순 정도로 좀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조금 더 우리 강원도는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금 더 이상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가보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거를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특별 대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S입니다.